15장 음향 시스템 1강입니다. 공간이 큰 곳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음악이나 음성을 확성하기 위한 음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음향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음악 확성용인지 음성 확성용인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음향 기기를 선택하여 구성합니다. 또 스피커 시스템은 사용 목적, 공간의 크기에 적절한 파워, 또 잔향이 많고 적음에 따른 적절한 지향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고 최적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스피커 설치 위치를 결정할 때는 실내의 형상과 잔향 시간, 소음 등의 공간 음향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설치해도 공간 음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명료하고 좋은 음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음향기기는 단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음향 시스템의 명료도와 음질은 음향기기의 성능보다 공간에 적절한 음향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향기기를 사용해도 공간 음향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시스템 구성이 잘못되면 좋은 음향 성능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음향 시스템 설비가 완료되면 피아노를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듯이 음향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하고 공간 음향 특성에 의해 변형된 주파 특성을 보정해야 됩니다. 고가의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설계가 잘 되어 있어도 룸 튜닝이 잘못되면 좋은 음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음향 시스템은 마이크, 믹서, 음향 효과기, 앰프, 스피커, 실내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음향 시스템의 음질과 명료성은 음향기기의 가격과 비례하지 않고 음향 설계와 음향 기술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향 시스템의 명료성이 좋지 않은 원인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간 음향 특성이 좋지 않은 경우, 또 공간의 음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음향 시스템 설계, 또 룸 튜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다 문제인 경우입니다. 음향 시스템의 기본 성능은 첫 번째 음성이 명료해야 하고 음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석마다 음량의 차이가 적어야 하고 재생하는 음량에서 하울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량과 음질 명료성 그리고 안정성 이 세 가지가 기본 성능입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의 음향 특성을 파악하고 용도에 적절한 스피커의 선택, 설치 위치 검토, 시스템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최적화 및 룸 튜닝, 마지막으로 음향 측정 평가하는 것입니다. 음향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노래방 음향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 입력부에 필요한 것이 반주기가 녹음되어 있는 반주기와 마이크 두 개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두 개의 마이크와 반주 음악을 믹싱하기 위해서 믹서가 필요하고 믹서는 두 개의 마이크의 음량 밸런스를 잡고 또 반주 음악과의 레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믹서 출력에는 잔향기를 삽입하여 노래에 잔향을 부과하고 파워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로 출력시킵니다. 그런데 노래와 반주가 믹싱된 신호가 잔향기로 입력되고 노래에만 잔향을 부과하고 싶은데 반주에도 잔향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마이크 뒤에 리버브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래에만 잔향이 부과되고 반주에는 잔향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출력은 아주 작습니다. 따라서 이 리버브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잔향기는 라인 레벨 기기이므로 4dBu 전후의 신호가 입력돼야 정상적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이와 같이 변경을 합니다. 마이크에만 잔향을 부과하기 위해서 믹서에 옥스 단자에 잔향기를 연결하면 마이크에만 잔향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서 다음 단에 룸 튜닝용 이퀄라이저를 삽입을 합니다. 또 고품질의 음악을 재생하거나 콘서트와 같이 고품질의 음향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이앰프나 트라이앰프 방식의 고품질 시스템으로 구성합니다. 스피커 컨트롤을 통해서 중고음과 초저음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앰프와 미드하이 스피커 또 앰프와 서브우퍼로 구성된 바이앰프 시스템의 일례입니다. 또 공간이 큰 경우에는 스피커를 스태킹 스프레이하여 설계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라인 어레이 스피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배관 배선도, 기기 배치도, 음향기기의 스펙과 내역, 케이블 및 커넥터 내역, 시스템의 성능 목표에 대한 품질 예측서, 전기 접지, 강정과의 간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 스피커 설치 위치를 3D 도면에 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향기기 선택 순서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에 적절한 스피커 시스템을 선택하고 스피커 설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커버리지를 보고 명료도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에 적절한 파워 앰프를 선택하고 용도에 적절한 믹서 선택, 그리고 목적에 맞는 음향 효과기 및 마이크 선택입니다. 음향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스피커의 선택입니다. 스피커 시스템은 공간의 크기에 적절한 파워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공간이 크고 음악을 확성하는 경우에는 파워가 큰 스피커가 필요하고, 음성을 확성하는 것이 목적이면 파워가 작은 것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또 공간의 잔향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지향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 네트워크 스피커를 사용할지 능동 네트워크 스피커를 사용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또 공간이 아주 크면은 라이너레이 스피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작은 리스닝룸에서 사용하는 오디오용 스피커는 자연성과 충실도를 위주로 설계합니다. 그러나 PA용 스피커는 음량과 명료도를 위주로 설계가 됩니다. PA용 스피커는 주로 공간이 큰 곳에서 사용되므로 직접음보다 잔향음이 더 많아서 스피커 고유의 음색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명료도와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공간에 설치할 스피커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여러 대 스피커를 설치해서 관계자들이 직접 보고 청취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스피커의 외형과 브랜드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할 때 스피커 위치와 실제로 설치된 스피커 위치가 다르므로 설치된 후에 재생되는 음질과 명료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설치된 후에 스피커 튜닝과 룸 튜닝에 따라서도 음질이 달라지므로 적절한 선택 방법이 아닙니다. 스피커를 선택할 때는 공간의 크기와 형상, 그리고 잔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절한 지향각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지 스피커의 음질이 좋다고 해서 그 공간에 적절한 스피커는 아닙니다. 스피커 시스템 사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음량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음질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앰프와의 매칭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음향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스피커의 감도와 최대 음압 레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A, B 두 개 스피커가 있습니다. 파워가 200W고 감도는 101dB, 최대 음압 레벨은 124dB입니다. B 스피커는 600W의 감도가 96.3dB, 최대 음압 레벨은 124dB입니다. 두 스피커가 최대 음압 레벨은 같습니다. 그러나 B 스피커는 600W 앰프를 가해야 하므로 앰프의 용량도 커지고 가격도 비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피커 파워만으로 스피커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감도가 중요합니다. 1장에 설명한 바와 같이 500W 앰프에서 80dB가 재생이 되면 1kW, 1000W에서는 83dB가 재생됩니다. 3dB는 약간 음량이 커진 정도이기 때문에 500W와 1000W의 음량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피커 적절한 앰프의 파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커 감도가 98.5dB인 스피커로 30m 떨어진 지점에서 100dB를 재생할 경우입니다. 30m면 29.5dB가 감쇄되므로 스피커 앞 1m 지점에서는
129.5dB가 재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앰프는 1258W를 가해야 129.5dB가 나오고 30m 지점에서 100dB가 얻어집니다. 다음에 스피커의 지향각입니다. 이 스피커는 무지향 스피커고 이 스피커는 지향성 스피커입니다. 검은색은 직접음을 나타내고 흰색은 잔향음을 나타냅니다. 무지향 스피커는 직접음이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혼 스피커, 지향성 스피커는 직접음이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공간에 설치하는 스피커의 개수는 스피커의 지향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향각이 넓은 스피커를 사용하면 주어진 공간에 사용해야 하는 스피커 수가 줄어들지만 잔향이 많은 공간에서 지향각이 넓은 스피커를 사용하면 잔향함이 증가되어 명료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잔향이 많은 공간에서는 지향각이 좁은 스피커를 사용하여 반사음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공간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원거리까지 음을 전달해야 하므로 지향각이 좁은 스피커를 사용하고 근거리용으로서는 지향각이 넓은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원거리형, 중거리형, 근거리형, 수직, 수평 지향각의 A입니다. 체육관과 같이 길이가 긴 경우에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 두 개를 사용해서 커버를 합니다. 또 스피커 지향성에 따른 명료도 차이를 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지향각이 넓은 스피커를 사용한 경우와 좁은 스피커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지향각이 넓은 스피커를 사용하면 벽에서 반사음이 많이 발생되어 잔향음 레벨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지향각이 좁은 스피커를 사용하면 벽에서 반사되는 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잔향음 레벨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똑같은 공간이지만은 스피커의 지향각에 따라서 음의 명료도가 달라집니다. 야외 스포츠 시설의 음향 시스템 설계에서는 실내와 달리 자유공간이므로 정기적인 고려 외에도 자연 환경에 의한 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야외 스포츠 시설의 음향 시스템 설계에서는 실내와 달리 자유공간이므로 정기적인 고려 외에도 자연 환경에 의한 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잔향 시간은 양쪽 다 2.9초로 똑같습니다.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D50이 여기는 21%고 여기는 60%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피커 사양을 보면은 전부 똑같은 스피커입니다. 똑같은 스피커인데 차이는 지향각이 전부 다 다릅니다. 60도, 40도, 60도, 60도, 90도, 50도, 120도, 60도, 60도, 40도입니다. 공간에 잔향이 적을 때는 지향각이 넓은 스피커를 사용하면 되고 공간에 잔향이 많은 경우에는 지향각이 가장 좁은 60도, 40도 이런 스피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또 수동 네트워크와 능동 네트워크 스피커가 있습니다. 수동 네트워크는 스피커 안에 네트워크가 내장되어 있지만은 능동 네트워크는 스피커 안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앞에 스피커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고음과 저음을 따로 구동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질은 더 좋지만은 스피커 시스템을 튜닝을 잘 해야 합니다. 수동 네트워크와 능동 네트워크의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이건 9장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또 공간이 큰 실내에서는 일반 스피커로 모든 좌석을 균일하게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에 라이너리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라이너리 시스템은 모든 공간에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고 공간에 적절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너리는 음원을 선음으로 방사하여 원거리까지 음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